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수 해설 세 번째로 6가지 전세에 대한 기본형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수근 근자죠. 수근 근자. 수근 근자는 뭐 큰 이견이 없는데 요사이도 그렇습니다만 요새는 옷이나 이런 수건을 거는 거리가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마 나무 기둥에다가 뭐 옷이나 나무를 가지 같은 데다가 그죠? 거기다가 옷이나 헝겊을 그리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무가지 같은 데요 이런 나무가지도 있을 수 있고 못을 박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여기다가 헝겊을 걸어 놓는 형상에서 수건 그려놨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정형화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간격을 똑같이 하면 수건 근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건 근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보면 되죠. 소전입니다. 소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죠? 보통 장인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거는 아마 지금도 이게 작업을 하는 장인들이 주로 이제 쓰던 공구를 보면 뭐 대패, 톱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아마 이 모양이 가장 일반적인 공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모양이 많죠. 레일형의 이런 거죠.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럽니까? 이거지. 이래 놓고 우리가 지금 뭐 빨래 다릴 때도 이런 거 쓰고 철공소 가면 막 이런 게 아주 상당히 그 기본적인 도구형이 돼 있어서 옛날에도 그랬지 않나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도구를 장인이 쓰던 도구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대표로 많이 다루는 모양에서 이 공자를 썼다 이래 보는 게 뭐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각골에는 뭐 H자 옆으로 된 것 같이 이래 하다가 건문에서 소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장인 공자다. 위에 기 조금 짧고 밑에 기 조금 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도끼 근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끼는 가장 도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에는 돌도끼 같은 경우는 돌에다가 이 막대기를 하나 해서 처음에는 노끈으로 이렇게 묶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좀 발전이 돼서 돌에다가 이런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어떻게 발전을 했겠죠. 그래서 도끼라는 것은 이게 돌에다가 한 돌도끼도 있을 수 있고 금속성이 될 수도 있고 도끼의 기본 나중에 도끼가 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끼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도끼를 옆면에서 바르다 본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끼에 이게 도끼 근자거든요. 이 도끼 모양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쪽에 있는 게 칼자루의 형상이고 이쪽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거의 도끼 모양이다. 이거 칼자루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형상이라고 봐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끼 근자가 여러 가지 각 건물에 이름을 있다가 건문에 이렇게 오다가
소전에 이렇게 정착이 돼서 위에 꼭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도끼근자의 소전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역석자가 있어요. 이 전역이라는 단어는 이 전역이라는 개념을 옛날 사람들이 나타내는데 뭐 상대적인 개념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 개념이 같이 비슷하게 생겨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저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녁은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저녁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달이죠, 달.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저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을 가지고 우리 해봐야 되겠다는데 달은 지금 이런 상태로 썼다 이 말이지, 그죠? 그래서 이 달을 가지고 좀 변화를 시켜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달이 뜨면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녁 석자의 이쪽에서 중간에 이걸 빼버린 거예요. 빼고 달월자에서 한획을 지에 뿌리면서 저녁 석으로 돌려 쓴 것입니다. 예, 예, 이런 것을 지사 문자라고 해요. 지사. 해서 요 저녁 석자가 이렇게, 그죠? 닭골문에도 이렇게 건문에서는 좀 둥글게 왔다가 소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요게 한획이 들어 있어.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녁 석자가 형성이 됩니다. 자, 저녁 석자의 소전은 여기 한획 더 꺼지면 달월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간소화되면 염이 접서지는 수도 있어요. 자, 요라면 저녁석입니다. 달월자를 요 끄면 달월이죠. 요거하고 요건 같습니다. 요거 같은 형입니다. 이게 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간 변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녁석, 그 다음에 첫 번째 힘력자가 있습니다. 힘력자도 이 두 가지 설이 있긴 있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힘이라 하면은 무엇에서 상징을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사람의 근육 모양이다는 말이 있어요. 말하자면 힘력자가 옛날 문자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 가지 설은 한자금에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손을 나타내거든요. 손을, 또자인데 손을 나타내는데 이게 같죠. 여기에 이렇게 뿔룩 띄어올라서 이 뭐 알통이네. 알통 이렇게 뭐 좀 사실적으로 그리면 알통 이래 있는 손이다. 그죠? 힘, 파워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현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근육의 모양이다, 손의 모양이다 해서 요게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해서 힘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옛날 사람들이 농사가 주된 일이라서 농기구를 다루는 데서 제일 많이 힘을 우리가 쓰는 데가 언제냐 하면은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생긴 농사기구를 가지고 힘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뭐 삽이라든지, 요새는 삽이나 이 쇠서랑이라 그럽니까? 해서 이 쇠서랑을 가지고 땅을 엎거나 이렇게 이 쇠서랑을
쓸 때 힘을 많이 쓴다 해서 이 농기구의 모양에서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뭐 변해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력이 되는데 사람의 뭐 팔의 근육에서 왔다는 설과 농기구 이러한 새서랑과 같은 농기구에서 왔다는 두 설이 있는데 뭐 양쪽 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각골문에 오다가 전서에 이렇게 오고 소전에는 이것이 정리가 되면서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한 좀 자연스러운 상태가 정형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전서의 변화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눈목자입니다. 눈목자는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사람 눈을 가르친다. 눈 그리려 하면 애들이나 어디나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동자를 찍는 수가 있고 그렇겠죠. 눈썹을 그리는 수도 있겠죠. 이 시간 있을 때 하는 소리죠. 제일 빨리 하라 하면 가장 간략하게 하라 하면은 여기서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눈이 이렇게 생겨. 이게 각골문에서는 좀 직선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곡선적으로 이렇게 오다가 이게 직선적으로 바뀌면 뭐이 돼요? 정리가 되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직선적으로 정리가 되면 간격이 비슷해지면 이렇게 생기죠. 전선은 아래로 기니까 이걸 90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목자는 세워서 이렇게 2대 3의 비율로 눈목자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근근, 장공, 도끼근, 전역석, 힘력, 눈목 이 6자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